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의 이제 의뢰는 겨울만 되면 보호자분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사골국을 많이 먹으면 뼈가 튼튼해져서 골다공증이 예방이 된다. 이런 말들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사골 국물이 우리 몸에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리고 진짜 실제 먹었을 때 좋은 음식이 맞는 건지, 뼈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뼈를 구워서 먹으니까 내 뼈에도 좋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단순하게 정말 뼈를 구워서 먹으니까 우리가 뼈가 튼튼해진다. 뭐 예전에 뭐 간을 먹으면은 간이 튼튼해진다고 믿는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작용한 거라고 보는데, 사실 뼈를 구워낸다고 해서 이 뼈 속에 있는 칼슘이나 이런 성분들이 밖으로 충분히 나오진 않습니다. 특히 이제 사골 국물 한 그릇에 보면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이 한 2%에서 3%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칼슘 양이 아주 많은 건 아니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뼈 건강에 좋다는 얘기인데, 칼슘이 아주 뼈 건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뼈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럼 칼슘 보충을 하려고 사골국을 먹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우유나 아니면 요거트, 멸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이제 사골국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뼈가 약해진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도 많죠. 특히 이제 오래 뼈를 고우다 보면은 인 성분이라는 이 전해질의 한 가지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칼슘하고 결합해서 칼슘을 우리 몸이 흡수하는 걸 방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 성분이 그 뼈를 고우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사골 국물 한 그릇에 엄청 많지는 않고요. 하루 권장량의 20% 정도 나오는데, 확실히 칼슘에 비해서는 인 성분이 많죠. 그래서 너무 진하게 뼈를 고아가지고 먹는다던가 아니면 너무 자주 먹는다던가 하면 오히려 이 뼈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먹는 거는 효과가 있는 부분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뼈 건강에는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거 외에 사골 국물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안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하루에 한 그릇 정도 먹는 거는 크게 뭐 무리가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요즘 해외에서는 또 사골 국물을 슈퍼푸드라고 이제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뼈 건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콜라겐마저도 흡수하면 우리 몸에 콜라겐 형태로 투입이 되는 게 아니라 콜라겐은 위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이 분해가 된 콜라겐은 보통 이제 아미노산으로 흡수가 됩니다. 단백질 섭취는 될지 몰라도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뼈나 관절 건강에 좋다는 얘기는 아주 틀린 말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여쭤보자면, 그럼 사골국을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사골국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먹기 편한 음식이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많이 굽지 않고 그냥 뭐 어느 정도 고아낸다면은 이 뼈 성분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 연골이나 이런 성분, 뼈에서 나오는 콜라겐 성분이나 아미노산 성분들 우리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단백질 섭취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고기도 같이 우려내서 고기를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은 단백질 섭취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뼈 건강보다는 오히려 이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특히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입맛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골 국물 하나 곁들여서 밥을 먹으면 상당히 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영양 보조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 그럼 골다공증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문의가 많이 왔어요. 골다공증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나 폐경을 하게 된 분들이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말 그대로 뼈가 약해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칼슘. 칼슘은 우선 뭐 우유나 멸치, 그 외에 이제 칼슘이 많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들을 먹으면은 충분히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셔주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도 우리가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하거나 하면 자외선을 통해서 피부에서 합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데, 요즘 같이 이렇게 실내 활동이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충분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먹는
비타민 D로 섭취를 해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너무 심하다면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것도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운동을 통해서 이 뼈 건강 자체지만 우리가 이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들도 같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고, 근육이 튼튼해지게 되면 이 뼈에 가해지는 힘이 강해지면서 뼈가 이걸 버티려고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약해졌던 뼈가 다시 튼튼해지려고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이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근육이 또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기, 콩이나 뭐 그 외에 다른 단백질이 또 들어가 있는 뭐 두부, 식물성으로는 두부도 있죠. 좀 충분히 섭취해 준다면은 아마 골다공증 예방하는 데는 특별하게 이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요. 어쩔 수 없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내가 음식이나 이런 것들 먹는다고 해서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의료진과의 상의를 통해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분들에게 오늘 말씀 주셨던 부분에 중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골국물 자체가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다거나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양 보조 의미로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는 나쁘진 않지만 이걸 계속해서 그냥 보약식으로 자주 드시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의학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